놀라고 충격받고 중요성을 깨닫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했다. 놀라고 충격받은 것 자체로 저희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안녕하세요. 입시에 대한 만 가지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이석준입니다. 입시 정보로 가득한 이야기 UOS 입시 만담의 조경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놀라고 충격받았는데 거기서 멈춘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나는 학생부 기술 같은 게 몇 가지가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과 세특에서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고 그 앞으로 더 이거에 대해서 탐구하기로 한 의지를 드러냈대요. 오, 그래? 하고 그러면 의지를 드러냈으면 뒤에 뭘 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세특이나 비교과에서 뭘 더 심화했을까 라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예. 영화 예고편은 굉장히 빵빵하게 나온 것 같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영화가 개봉을 안 하는 느낌이랄까요? 비슷한 예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무언가 추가적인 활동을 할 거를 계획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안 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무언가 다짐을 했으면 그것도 다짐만 하고 끝나죠. 예. 고민을 했다라는 표현도 저희는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고민을 했다고 하면 이 고민이 어느 부분에서 막혔을까? 아니면 이 고민을 어떤 식으로 확장시켰을까? 아니면 이 고민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눠서 해결하려고 했을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뭘 더 했나 탐색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꼭 고민만 하고 멈추더라고요. 아, 이게 그러면 진짜로 고민이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기도 해요. 보통 놀라거나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거나 내가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걸 내가 보게 됐다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충격이나 놀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충격이나 놀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워딩이 센 워딩이거든요. 약한 워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후속적인 활동이 있지 않으면 이게 뭐지라는 의아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면 확률과 통계와 관련돼서 몬티올 문제를 접한 학생이 자기의 평소 생각과 직관과 반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놀랍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놀랍다, 충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그 뒤에 뭔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면 뭐 그 뒤에 뭐 충격받고 10초 뒤에 뭐 이렇게 게임하러 놀러 나갔다든지 PC방 간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학생부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탐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물론 뭐 관심이 없는데 뭐 억지로 꼬리에 꼬리를 물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 2년 반 동안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수업을 들으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활동이나 어떤 주제가 없었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학생이 왜 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그 다음에 정시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 이 5가지 전형을 전부 다 합격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 자체가 그 학과에 적합한 전공 적합성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 뭔가 충격을 받고 자극을 받고 그것에 탐구를 해본 적이 없다면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요. 계속 저희가 몬티올 문제를 얘기했으니까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심사를 확장해 가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드시 이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몬티올 문제의 핵심 개념은 수학에서 배우는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몬티올 문제에서 사실은 확률이 2분의 1이 아닌데 2분의 1인 것처럼 보이는 다른 통계에서의 여러 가지 왜곡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탐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냥 보고 눈으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논문 얘기를 좀 다시 하자면 논문을 본 것과 읽은 거는 다르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보기만 했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이해하기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같이 연결지어서 좀 독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책 몇 권 읽어야 되나요? 사실 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한 권을 읽어도 제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내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독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련 개념이 더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 그 풍성해진 개념을 바탕으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그 개념에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식이 뭐가 됐던, 그 다음에 대상이 무엇이 됐던 그거를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학문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대학에서는요, 최신 기술이나 최신 학설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전공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놀라고 충격받았다면 그건 나의 지적 자극을 연장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양하게 했던 활동이나 발표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고 놀랐던 그런 재미있는 개념들에 대해서 잘 가지고 놀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당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은 무언가 신기한 것을 보고 놀라고 충격받고 중요성을 깨닫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고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나의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는가, 아니면 그런 탐색과 집중의 과정을 거쳤는가, 저희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와!